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을 이제 시켜보게 되면 네. 결국에는 자기가 김영선이라는 사람 말 잘 듣는 김영선을 5선에 앉혀주면서 약속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2년 동안 보궐선거하고 그래서 5선 된 다음에 그 다음 6선까지 내가 시켜줄 테니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고 시키는 대로만 해. 네. 김영선이 오케이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큰 그림은 6선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2년 반 정도 군림을 하게 된 때고 대통령의 그릇은 2년 반이면 끝이 나는 그릇이니 이때쯤 되면은 이준석 의원이 40대가 넘어서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야.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이 40대인 이준석이 새롭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반은 자기가 여조나 이런 수많은 그동안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이 계획을 다 짜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뭐 많이 그러면 명태균 씨 통해서도 듣고 여기서 이게 해결이 되려면 6선을 일단 김영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 6선을 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힘이 팍 빠져버린 거를 자기가 그렇게까지 힘이 빠질 줄은 먼저 몰랐던 거지. 자기의 계획에서 지금 어그러진 부분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힘이 빠졌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천을 못 시켜줬으니까. 아. 김영선의 공천을 못 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은 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 한동훈이 막 직접적으로 막 막았다기보다도 네. 워낙 그 사람의 이게 안 좋았대요. 네. 2024년 1월달에 예.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 룰을 새로 만들었는데 예. 이게 바로 교차지수라고 하는 걸 집어 넣어가지고 룰을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 교차지수 룰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 지난번에 평택시장 포항시장 이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집어넣으려고 할 때 만들었던 룰이에요. 그게 바로 현역의 점수는 깎고 네. 신인의 점수는 가점을 올리고. 올리고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 그때 적용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하위 20%는 무조건 자르고였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근데 걸렸죠.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는 안 됐는데 요번에 걸려버린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하위 10%에 하위 걸린 10% 거죠. 무조건 걸리니까 예. 얘는 무조건 잘리는 컷오프예요.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보통 같으면은 이 사람을 경선에서라도 살려줘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김건희 입김으로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게 안 되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럼 좋다. 의창에서 안 되니까 김해를 보내자. 험지를 보내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걸 했던 건데 험지도 가기도 전에 이게 먼저 벌써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김건희 여사와의 녹음을 지렛대 삼아 개혁신당에 가서 우리가 비례를 1번을 받아버리면서 국민의힘의 비리를 폭로하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우뚝 서보자. 그렇게 해서 뭔가 이걸 뒤집어보자. 전국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처음에 구상을 했었대요. 근데 1번을 달라 그러니까 1번을 안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좋아. 우리 3번 줄게 이랬대요. 네. 근데 3번은 당선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나가리가 났어요. 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다음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지방선거 나가야 될까? 조용히 있다가 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예. 의창구 선관위에서 고발했던 그 건이 검찰청에서 이제 이게 수사가 넘어가면서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혜경에게 야 너 저번에 덮어쓰라고 했던 거 다 덮어쓰고 있지. 니네가 사기 횡령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이제 내가 이걸 덮었으면 큰일 나는데 네. 이걸 당신들이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너 사기꾼이잖아. 이러면서 사기꾼 횡령꾼이라는 걸로 고발을 다시 해요. 그걸 네. 또 다시.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내가 왜 사기꾼이고 내가 왜 횡령이야? 난 도저히 더 이상 이제 못 참아. 빨리 문제 해결해줘. 막 내용 증명들 보내고 이제 증거들을 만들죠. 네. 근데 상대방들은 무슨 소리야? 너 거짓말쟁이잖아. 이러면서 결국은 또 이 사람을 완전히 이제 코너로 몰아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좋다. 24년 6월경에 좋다. 난 너네랑 이제 손절이고 난 나대로 대응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뉴스타마토 기자에게 이제 연락하고 네. 그 와중에 이준석 씨가 또 얘기하고 술 먹고 말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제 스토리는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와중에 김진태 나오고 누구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고 이게 공개가 안 될 거라고 본 거죠. 왜? 그게 공개가 되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명태균 씨는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다 공개할 것 같다. 예. 아, 명태균 씨가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명태균 씨 그 무료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어쨌든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인을 좀 모셔야 변호한다. 되는데 네. 뭐 2명의 무료 변론을 자청하는 변호사가 있다. 근데 그게 누군지 확인은 좀 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이건 사실 딴 데서도 안 말한 거고 네. 우리 전기한 대표가
해온 거긴 한데요. 예. 원래 김수현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예. 이거였죠. 이준석 이준석 의원의 변호사가 도와가지고 뭔가 이준석 의원의 변호사? 이준석 의원 옛날에 성상납 사건 맡아서 했던 변호사가 있대요. 예. 이준석 의원도 어쨌든 그동안에 크고 작은 네네네네.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 그 변호를 맡아서 예, 했던 예.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사람 이병철 변호사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그 이병철 변호사는 어차피 처음에 왔다가 예, 이제 그만뒀고. 그만뒀잖아요. 당신 구속된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예. 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뭐 이 씨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한 두세 명 이제 원래 있어가지고 이준석 의원의 변호사 둘이 명태균 씨 변호인을 맡았다? 맡으려고 했다. 어. 맡았다가 아니라 맡으려고 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김수현 변호사가 막 비난을 해요. 실력도 예.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하냐. 정신 예. 차리고 똑바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써라 막 이래요. 예.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뭐 이준석 의원이야 제가 알아서 잘 쓰겠지. 그것과 무관하게 명태균 씨는 지금 남상건 변호사 한 명 가지고 안 되니까 네. 남상건 변호사는 따로 변호사를 지금 선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남상건 변호사 이외에 다른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송영길 변호사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송영길 변호사? 네,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네. 아니 이건 어제 나온 얘기. 네. 어제 취재가 다시 됐어요. 그랬는데 그 처음에 당초에는 송영길 의원이 먼저 원했던 걸로 원했는데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안 했는데 예. 또 다시 연락이 왔대요. 예.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맡을 가능성 없는데 연락이 네. 또 됐대요. 아. 예, 그래서 어제 밤까지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네, 어제. 나보다 느리 그 전 거 같은데 지금 알고 있는 예, 게.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전 그쵸. 거고 어제 건 아니에요. 어제가 지금. 예, 그래서 어제 그는 이제 송영길 의원한테 명태균 씨가 송영길 의원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변호를. 다시 아니 그래서- 송영길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송영길로부터도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지금 종합을 해보세요. 아는 거. 종합을 해보면 송영길이 네 먼저 연락했다. 먼저 아니 하고 싶어 했는데 아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송영길 의원에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송영길 의원에게 변호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거잖아요. 예. 맞는데 예. 그래서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안 받았는데 거절. 예. 안 받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나가리 난 줄 예. 알았는데 다시 예. 연락이 다시 돼가지고 예. 하기로 했어요. 송영길 측인지 명태균 씨 측인지 예. 내가 듣기로는 명태균 씨 측에서 다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답은 아직 안 했어요. 어. 그랬는데 왜 그 얘기가 자꾸 의미가 있느냐면 송영길 대표가 함성득 네. 교수랑 친해요. 되게 친하잖아요. 예. 친구예요. 맨날 같이 밥 먹고 요즘도 계속 같이 다니거든요. 네. 함성득을 통해서 지난번에 차명폰을 개설해서 계속 함성득 예. 이준석하고 연락했다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얘기잖아요. 예. 제가 함성득 교수하고도 얘기를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이틀 전에. 예. 함성득 교수 말이 내가 송영길 대표랑 밥 먹고 있는데 명태균에게 전화가 오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별별 얘기를 다 하더라. 네. 그리고 문자도 한 200개 왔다. 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함성득 교수는 나는 이미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이미 끊어졌다. 근데 이 사람 자꾸 나한테 SS를 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함성득 교수의 말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는 200건도 넘는 문자를 계속 자기한테 보낸다. 나 그 문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성득 교수는 본인은 일단 윤 대통령 라인하고 끊어졌다고 주장은 하는데 명태균 씨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 함성득과 맨날 친하게 지내는 송영길 대표는 어쨌든 이쪽 라인에 민주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 라인에 진보 쪽의 어쨌든 인사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함성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저쪽 라인하고도 뭔가 좀 연결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송영길 대표의 선택이네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명태균의 변호인이 될 거냐 안 될 근데 거냐. 되기가 어려운 게 난 네. 그 얘기는 나는 어제 듣고 예. 그거는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썩 변호를 잘해줄 것 같지도 않지만 아니 본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 사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실무는 실무대로 하더라도 이제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핸들링해줄 정치적인 인물이 필요해서 사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 쪽에 있는 사람은 뭐 노영희 변호사를 쓸 수는 없고 자기가 그렇다고 또 저쪽 김소연 같은 애 써가지고 이제 망했고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준길이나 최진영에게 자기가 부탁했는데 안 해준다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사실은 이제 고립무원 상황이네요. 본인은 스스로 지금 뭐 영화의 몸이 돼서 감옥에 있고, 그리고 밖에서 뭐 활동할 수는 없고, 그리고 소위 이제 그 보수 쪽에 있는 변호사들은 맞지 않겠다고 사양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의 변호인들은 또 이 사건 맡을 수가 없고, 강혜경 씨 변호인을 하고 있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조금 변수가 또 있는 것이 네. 처음에 제가 아까 남상건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치소에 구속이 된 다음에 네. 한 2, 3일 정도 아무도 접견을 못 하거든요. 변호사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72시간인데요. 이 사람이 그때는 얼마나 분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네. 자기가 뭐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서 이런데 갇혀왔다 하더라도 네. 나의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잘된 인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모른다 그러고 자기한테 욕 안 하는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었었고 막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준석은 멀리 외국 가 있고 또 자기 변호인이라는 여자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변호는 안 하고 맨날 이준석 공격만 하고 대통령한테 SOS만 치고 있고 명태균은 나쁜 놈 이것만 일러바치는데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그래도 서면 써가지고 의견서 내준 사람은 남산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구치소는 이제 찬물밖에 안 나온대요. 이게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찬물로 목욕하면서 샤워하면서 독방에 있어야 되거든요. 며칠은. 찬물 목욕을 하면서 내 평생 남자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남상관 변호사를 만나요. 네. 3일 동안 있다가 만나서 자기네 다리도 아파 죽겠고 여길 어떻게 나가지고 국리를 막 하면서 결국 만나서 하는 얘기가 둘이서 지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는 구속대에 우리를 구속시킨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밝히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강혜경이가 나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모순이라는 걸 밝히자. 그래서 강혜경이 나한테 돈을 줬다고 하지만 난 받은 적이 없고 그때 난 창원에 없었다는 걸 말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강혜경이 돈 줬다고 하는 그 타임마다 스케줄을 잡았대요. 근데 보니까 진짜 창원에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원에 없었고 대신 어디 있었는지를 사진 찍어놓은 게 많잖아요,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렸던 거라든가 사진에 이렇게 시간 적혀져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강혜경 씨가 당신은 그때 현금으로 줄 때 나한테 남들이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제판에 넣어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난 그렇게도 줬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당신이 없는 날은 내가 서랍이나 캐비넷 같은 데다가 돈을 넣어서 썼는데 네. 그거 네가 그 다음날 가져가서 다 비웠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강혜경이랑 내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강혜경하고 이것을 척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는 거예요. 게다가 보수 쪽에서 나를 지금 적극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강혜경이는 아직 나를 공격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강혜경하고 어느 정도 손을 좀 잡으면서 나를 공격하는 이 나를 부인하는 나쁜 인간들하고 좀 싸워서 내 길을 찾고 싶다. 이런 흐름이 다시 생겼대요.